자,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매번 출제되잖아, 그지?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는 로고, 제목, 날짜 등을 삽입해서 야, 이거 틀렸잖아. 모든 페이지가 아니라고.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은 보고서 맨 위, 보고서 맨 아래 나간다고. 페이지 머리글에는 열 제목 등을 삽입해서 모든 페이지 이게 맞는 얘기지. 이름 그 자체를 생각하라고. 그룹 머리글 바닥글 영역에는 그룹의 요약 정보. 오케이. 본문 영역에는 실제 데이터가 레코드 단위로 반복 출력. 됐죠? 안 봅니다. 52번이요. 다음 중 보고서에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컨트롤 원본과 그 표시 결과가 옳은 것은 그랬어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페이지 명령어는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요. 그래서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적어보세요. 페이지는 1이죠. 페이지는 5죠. 페이지는 1이죠. 1이죠. 5죠. 1이죠.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고 얘는 문자열인 거예요. 따옴표를 묶었으니까. 앞에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왔어. 아니잖아. 자, 1 M% 페이지. 아니 페이지잖아. 페이지지 아니잖아. 페이지가 1이고요. 1 퍼, 그 다음에 5. 그래서 근데 얘는 또 왜 페이지가 왜 이게 뒤에 붙어야지 앞에 붙었어. 뒤에다가 M% 붙여야 됐는데. 그지? 이것도 아웃. 포맷하고요. 00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01 이렇게 나오죠. 앞에 문제랑 똑같네. 1000 이렇게 나왔었잖아. 앞에 위치에서는. 그지? 자, 아래 쿼리의 디자인 보기이다. 다음 중 아래 쿼리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쿼리 조건은요. 엑셀의 고급 필터나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그려가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원래 전자회로에서는 전기회로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개의 스위치가 모두 닫혀야만이 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고 이걸 우리가 엔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엑셀 고급 필터에서도 한 행의 가치 조건을 입력하면 엔드다 라고 이야기했고 병렬로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스위치가 닫혀도 불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오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되셨죠? 자, 이걸 보고 이제 가는 거야. 2018년 전에 보니까 그래 2018년 전에 입학했거나 아니잖아. 했거나 아니잖아. 1번하고 3번은 답이 아니에요. 입학하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지도학생들의 이름과 전공을 표시한다. 지도학생의 이름 전공 입학 연도를 표시한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선택 표시 있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쟤를 체크 아웃 하시면은요, 이 필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쿼리에 얘는 생략돼요. 단순히 조건용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기에 가서 많이 쓰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신면철만 나오고요. 디자인 보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지도학생을 표시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좀 전에는 입학연도가 표시가 안 됐지만 닫기 눌러서 쟤를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입학연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문제다. 다음 중 셀렉트 문도 출제됐어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프롬 절에는 셀렉트 문이 나열될 필드를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명을 지정한다. 맞네요. 검색 결과에 중복되는 레코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디스팅트 조건자를 쓴다. 출제됐었죠. as 문은 이건 처음 나오는데 as 문은 필드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에 별명을 지정하는 데 쓴다. 맞아요. 별칭 쓸 때 앞에선 우리 테이블에다 캡션 뒀죠. 그거 SQL 문으로 보면 as 문으로 써요. as로 써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학생 번호 잘못 썼어, 그지? 학생 번호로 내가 표시하고 싶은 거야. 뭐를? 학번을요. 그때는 어떻게 쓰느냐? as 이렇게 쓰면은 학번을 학생 번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as문이에요. 별칭이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거야. 그룹 바이절로 레코드를 결합한 후 웨얼절을 사용하면 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룹 바이절의 조건절은 뭐가 된다? 해빙절이 된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셀렉트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필드명들 쉼표로 구분하고요. from 테이블명 쓰고요. 그 다음에 where 조건 쓰고요. 그 다음에 정렬한다 그러면 order by 쓰고요. 정렬 기준 필드명하고 같이 작성하고요. 그룹한다 그러면은 그룹 by 쓰고요. 그룹할 기준 지정하고요. 그룹 내에서의 조건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having을 쓴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2020년 2회부터 말씀드렸어요. 분할 표시 폼 또 나왔네. 옳지 않은 것은
분할된 화면의 데이터를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볼 수 있다. 맞고요. 폼의 두 보기 중 하나에서 필드를 선택하면 다른 보기에도 동일한 필드가 선택된다. 맞아요. 연동돼 있다 그랬죠? 데이터 원본을 변경하는 경우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잘못됐어요. 데이터 시트 표시가 있는 위치를 폼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이건 우리가 봤지만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사원이라고 하는 R을 만들기에 가서 여기에 보시면 기타 폼에 폼 분할이라고 하는 I로 만들면 이렇게 위아래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 녀석도 변경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변경이 가능해요. 자, 선택이 안 되냐? 지금은 디자인 보기 상태라 그런 거고, 얘를 닫기 눌러서 얘를 눌러서 사원 1으로 만들어 주고요. 사원 1으로 가가지고 예를 들면 강고리 1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강고리 2를 다시 2로 바꿔주면 이렇게 갱신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클릭 그리고 디자인 보기 가보시면은 이렇게 클릭해 보시고 여기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속성 시트가 나오게 되겠고요. 얘가 아마 형식에 있을 겁니다. 자, 형식에 보면 분할 표시 폼 돼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분할 표시 폼을 어떻게 지정할지가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분할 표시 폼에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은 아래에, 위에, 왼쪽에, 오른쪽에 사방향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메인 함수 또 출제가 됐어요. 학생 테이블에서 그랬으니까 가운데 학생 테이블이 들어가면 돼요. 학생 테이블. 야, 이거는 다 맞았는데? 좋아요. 그리고요, 학년 필드가 1인 레코드래요. 학년이 1이래요. 조건에도 항상 우리가 이 인수에는 따옴표 줘야 된다 그랬죠? 얘 아웃이네요. 두 개 아웃이고 얘는 맞고요. 자, 이렇게 개수를 계산하고 싶대요. 그러면 D 카운트네. 끝났네요. D 룩업은 찾아오는 거예요. V 룩업과 같아요. 자, 57번. 이 문제 좀 살짝 좀 어려운데요. SQL문을 이용을 해서 셀렉트문으로 해서 얘를 조인을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살짝 까다로운데요. 우선은 셀렉트 했고요. T1의 품번과 T2의 제조사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디에서? T1과 T2에서요. 조건은요, T2의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인 아이들을 가져올 건데 품번이 같은 아이들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T1과 T2에서 모두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테이블 T2에서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이거나 T1과 품번이 일치하는 레코드만 선택된다 그랬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 잘못됐어요. 뭐가 문제냐면 T2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T1과 T2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왜? 두 개가 같은, 품번이 같은 아이들 중에 테이블이 지금 뭐라 그랬어? 품번과 제조사 필드를 가져오는 거니까. 얘 잘못됐습니다. T1과 T2의 품번이 일치하면서 좋아요. 소재지는 서울과 수원을 제외한 거 아니잖아. 포함이잖아. 지금 인이니까. 난 인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테이블 T1의 품번 필드와 T2의 소재지 필드만 SQL 실행 결과로 표시된다 그랬는데 소재죠? 소재지는 조건이잖아. 필드는 여기 있잖아. 이거 잘못됐네. 테이블 T1의 품번 필드와 그 다음에 테이블 T2의 제조사 필드만 SQL 실행 결과로 표시가 된다. 맞아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테이블 T1과 T2에서 품번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품번의 애들 중에 소재지가 T2에 들어있는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인 아이들을 조회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와 같은 결과를 표시하는 SQL문은 그랬어요. 보니까 select asterisk 모두 다 가져왔고요. from 북이고요. order by네 이거 그럼. 자, 첫 번째 보자. order by 저자 출간 연도 그랬어요. 저자별로 오름차순 먼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 출간 연도예요. 근데 오름차순 돼 있냐? 고가 맨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 이거 틀렸네요. 여기까지 맞고. 다음에 출간 연도로 내림차순 했대요. 출간 연도 내림차순 안 돼 있잖아. 오름차순 돼 있잖아. 틀렸고요. 출간 연도로 오름차순 돼 있대요. 오름차순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자로 오름차순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일한 걸 기준으로 봐야 되겠다. 그지? 나머지들은 상관할 수 없고요. 여기에서 저자 이름을 이쪽에서 가서 봐요. 그랬더니 이건 맞는다. 그지?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다음에 저자를 내림차순 했어요. 내림차순 아니잖아. 그럼 고가 맨 밑으로 갔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네요. 답은 3번이네요. 되셨죠? 자, 이것도 ASC 또 DSC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9번입니다. 다음 중 폼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팝업 속성을 설정하면 포커스를 다른 개체로 이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폼을 닫아야 한다 했는데 이거 우리 뭐였지? 예, 모달이었죠, 모달. 이건 안 봅니다. 여러 번 봤어.
레코드 잠금 속성은 기본값은 잠그지 않음이며 이 경우 레코드 편집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사용자가 레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레코드 잠금은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쓸 때 얘를 잠그지 않음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옵션이 아마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걔네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고요. 다른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권한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보고요. 그림 맞춤 속성은 폼의 크기가 이미지의 원래 크기와 다른 경우 다양한 확대 축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직접 한번 보고요. 레코드 집합 종류 속성이 다이노셋인 경우, 다이노셋은 동적인 데이터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데이터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맞는 아이는 이 녀석이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부서 폼 우클릭 디자인 보기 가보고 얘가 폼 속성이에요. 이렇게 가보시고 데이터에 가보시면 레코드 잠금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잠그지 않음이 기본값이거든요. 요거를 변경을 해서 모든 레코드 또는 편집한 레코드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보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레코드 집합 종류가 다이너셋 이렇게 기본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다이너셋은 답이 바뀌면 바로 갱신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그림은 어디 있더라? 쭉 여기 그림 없고요. 형식에 가면 그림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림 맞춤 속성이라고 했는데 그림 맞춤은 이렇게 위치가 위쪽, 오른쪽, 왼쪽, 아래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그림을 추가를 한번 해보죠. 뭐 다운로드에 뭐가 있을까, 그림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걸 가지고 해볼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 넣어보면 배경에 그림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림을 바둑판식으로 표시하겠냐 그러면 얘 눌러주면 뒤에 배경 보이시죠? 그림 맞춤을 가운데 할지 왼쪽 위로 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확대 축소가 아니라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아이예요. 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또 출제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 이 레코드 잠금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탭 순서 또 출제됐네요 아는 것은 마법사 또는 레이아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 폼에 되는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된다 그랬죠. 마법사나 뭐 폼을 만들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작성한 순서대로 탭 순서가 설정된다 그랬죠. 레이블에는 설정할 수 없어요. 이것도 몇 번 출제된 적 있어요. 맞아요. 탭 순서 대화 상자를 이용하면 컨트롤 탭 순서를 컨트롤의 이름 행을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름 행이라고 해야 되나? 행 머리글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맞긴 해요. 탭 순서에서 컨트롤을 제거하려면 컨트롤 탭 정지 속성을 아니요로 해주는 거죠.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림 좀 지워줄게요. 이건 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좀 엉망이 된 것 같아. 그림 지우고요. 닫기 눌러주고요. 사원에서 탭키를 눌러주면 이동되는 위치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4번으로는 탭이 안 가죠? 이걸 우클릭 눌러보시고 4번에 가보시면은 탭이 아마 기타에 있을 겁니다. 탭 여기 보면 탭 정지 아니오 돼 있죠? 얘로 바꿔주면 이제 탭이 이동할 거예요. 이것도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보는 문제죠. 그죠? 기본적으로 마법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탭 순서가. 그 다음에는 컨트롤을 추가하는 순서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2018년 2회 기출문제 풀이까지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